예, 저희가 이제 그 청평에 가서 발표를 했을 때는 창원교회 전도단이 어떻게 정착 시스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단계별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즉 교육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청평에 갔을 때 협회장님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각 그 사람마다 다른 교육이,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적용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15년이나 됐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신다라고 하면 그에 맞춤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윤종봉 교육 그 전도부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 콘텐츠가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자료를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구로부터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저도 처음 써봤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원대교회로 바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창원대교회로 들어가면 여기에 김순애 부장이라는 폴더가 이제 생겼습니다. 현재 이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제가 여기에 자료를 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린 후에 자료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필요한 자료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바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주소는 이렇게 윤정본 부장에게 받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파일을 올려드릴 건데, 이 각 자료들이 PPT하고 한글 강의안이 다 있는 게 있고, PPT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글 강의안이 다 붙어 있으면 좋겠지만, 작업이 거기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강의는 있는 게 있고, PPT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PPT를 올릴 때도 가급적 밑에 어느 정도는 그 해설을 좀 달아서 좀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그 저희들 강의안은 전부 현장 중심 강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님이나 주변 분들로부터 이 받았잖아요. 자료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하다 보면 현장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료들이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 또 그래. 네. 계속 얘기 안 되나요? 내용이 좋지만 현장에 적용할 때는 좀 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주로 신앙을 처음 해본 사람들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조금 기초 단계가 좀 필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강의로 수정이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수정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원래 강의안을 건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강의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하셔서 저희 이제 현장 전도 교육팀은 오시는 분들에 맞게 조금씩 이제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복 설명회를 할 때도 어떤 신앙적 기준보다는 인문학적 기준에 좀 맞춰져서 설명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왜 결혼을 축복이라고 하는가로 설명을 시작해서 첫 번째 36가정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런 것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면서 현재 창원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출신의 국제 가정이 있다는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약간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비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혼자 살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거기에 대한 가정연합의 입장을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또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참 가정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장 중심된 강의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에는 이제 각 현장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서 하시면 되고,
약간 전통적인 강의안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바뀐 강의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처음 딱 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VIP 설문지 관리 카드를 만들었어요. VIP 설문지를 왜 만들었냐면 새 식구가 처음 딱 왔는데 그 사람의 나이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고 형제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다 보면 꼭 호구조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자기 걸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계속 질문하기가 우리도 좀 민망하니까 차라리 VIP 설문지를 만들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가족 관계, 자신의 취미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직업 이런 걸.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남자 형제가 둘이네요. 이렇게 자랄 때 많이 싸우면서 자랐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교회 속의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뭐 MBC 네트에서 나왔던 거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교회에 대한 소개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간 노하우가 쌓여서 동영상을 보여주기보다 강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조금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주로 VIP 6주 공과를 예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VIP 6주보다도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원리 강의를 바로 들어가 주기를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리 강의로 많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초반에 거의 6주 공과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총 8주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홈그룹을 설명을 해도 어느 홈그룹에 들어갈지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6주 과정으로 이제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처음 다니는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종교의 역할이 뭔지, 종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지, 창원교회 그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영성은 어떻게 개발하는가, 가정연합과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요 6주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 과정은 그 사람에게 가정연합을 소개하고 가정연합 사람들과 친해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정연합의 가치관, 원리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서로 친숙해지고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 VIP 6주 공과는 어떤 창원교회에서는 약간 시그니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공과는 PPT도 있고 한글 파일도 있고 유튜브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오지구 효정 TV라고 치면 요 이제 VIP 6주 과정이 쭉 나옵니다. 저희가 이 6주 과정을 오랫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만들 때쯤에는 약간 저희로서는 진수를 이렇게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것을 이렇게 누적해서 이렇게 세식과학교 VIP 6주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영상 만들 때 은경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지구 효정 TV에 들어가면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PPT하고 한글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IP 6주 원리 강의 전 후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6주 그 공과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원리 강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세식과학교에 원리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실력이 잘 없으니까 책을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원리 강의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어가면서 훈독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강의안도 이렇게 전후편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현장에 맞춤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리 강의도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장 맞춤식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방식의 원리 강의라고 할 수 없고 이번에 이제 2세들의 줌으로 원리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거기 소감문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늘 듣던 원리 강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신선했다고 돼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강의 전 후편을 진행할 때도 원리 강의식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어떤 예를 들자면 창조 목적을 설명할 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자녀를 낳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리 강의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 강의는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 맞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PPT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PPT가 있습니다. 이 PPT도 일단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요 강의를 만들 때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었어요. 이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는 박윤배 교구장님이 편력하신 걸 저희에게 주셨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는 PPT와 한글 파일과 유튜브가 세 개가 다 이제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거고 필요하시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새 식구 사주 공과가 있는데요. 이 새 식구 사주 공과는 창원교회 자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내용이.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창원 교회 자체는 그러니까 변화가 계속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 교회에 맞는 공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 가정교회가 언제 창립이 됐는지, 현재 신축 건물은 언제 봉헌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도 들어가고 또 그 당회장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고 각 교회장님에 대한 소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진을 계속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조금 은근히 좀 일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 안 가요. 일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창원교회의 비전도 소개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파트에는 식구 서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식구 서약서가 이런 거죠. 나는 새 식구와 과정 4주 교육을 마치면서 창원 가정교회의 식구가 되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식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위하며 살아가는 참사랑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새 식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식구 마지막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계도 이주 공과가 있는데요. 이 가계도 이주는 어 그 예전에 강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운받아 왔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가계도 이주는 PPT하고 그 유튜브에 나왔던 강의안을 그대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히 활용이 많더라고요. 가계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외부 강의를 할 때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있는 자료가 이제 정착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새 식구를 위한 정착 6주 공과가 있습니다. 이 6주 공과가 만들어진 것은 그 앞에 전도 단계에서 계속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교육만 받으면 이게 우리는 나눔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교육만 치중될 수 없잖아요. 이게 나눔도 하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나눔 공과에 해당합니다. 마음 열기 공과가 있고요. 이제 실천 공과가 있어요. 이거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 내용을 서로 읽어요. 읽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제 새 식구가 된 것도 환영한다고 이렇게 꽃다발도 주고 이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두 사람만은 조금 어렵고요. 한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활동 자료가 있는데 그 활동 자료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앙 5주 공과가 있습니다. 신앙 5주 공과는 교구장님이 이제 주신 자료가 있고 그리고 강의안으로서 만들어진 PPT가 두 개가 다 있어요. 이것도 일단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계론으로 천상의 증언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연계론은 안 했었거든요.
안 했었는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연계론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기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걸 듣고 싶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곧 죽을 사람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상의 증언 1과 2가 생겼습니다. 예, 지난 예배 시간 발표 후에 18가정 권사님이 이런 연계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혹시 보고 계시면 그 자료를 빌려주시면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역사, 즉 교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교회사에 대한 강의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여러 강의안들을 가지고 제가 이 새 식구들에게 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연합의 역사를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정연합의 역사를 어떻게 말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각 주신 자료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임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요걸 몇 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반응이 일단 좋았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그 세 식구와 함께 이 강의를 들었는데 자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고 그 자료를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현황표도 작성을 해서 현재 어디까지 교육되고 있는지를 서로가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기혼의 경우는 세식과 학교로 바로 오시는 분이 있고 평화누리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그 이미 한 번 설명을 들으셨지만 윤종본 전도부장이 설명을 했는데 정판주 교회장님이 8주 과정을 하시고 나면 제가 그 다음 10주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주 과정이 완전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콘텐츠에 있던 내용 원리 강론 전편 6주와 가기도 2주와 신앙 강좌 2주 있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잘 정리가 되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오지구 효정 TV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 팀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제가 이제 그 어떤 사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도팀이 있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 초심자가 굉장히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랄 때 어린 시절 기억이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교회에서 몇 개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내용, 이게 아마 평생을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가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랬다는 얘기를 평생 할 것이고 지금 전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또 오랫동안 남아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예전에 다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5, 6번 저하고 만나서 그 성경 말씀을 막 전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전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노력, 이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전도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팀이 있은 이후에 들어온 이 양육자들, VIP들은 상당히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여기 이렇게 교회 어떤 초심자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많은 들어온 사람들이 일단 전도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것과 그다음은 이제 목회자분이 좀 바뀌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섭리적인 방향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하나의 어떤 '건강한 교회가 창출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효정 전도팀의 역할은 대그룹과 소그룹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홈처치에 이제 협조합니다. 홈처치에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다 달려가서 협조하게 되고요. 43 가정 실세와 전도 승리를 위해서 협조하고 효정문화센터 본부 프로그램에 보조하고 1세, 2세 대상자 교육 관리나 SNS 전도, 노방 전도, 노방 강의에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원교회 양육 콘텐츠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교육 콘텐츠의 내용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많은 내용 중에 어떤 걸 전달해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저도 모르고 요청하시는 분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올릴 테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연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좀 유심하게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천은궁 천일성정 입궁 승리를 위해서 각 교회에서 효정 전도팀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전도팀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만 노방 전도만 할 것인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천은궁 천일성중 입궁 성리 이후에 식구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까지 같이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효정 전도팀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손가락 5개 있지 않습니까? 전도 어프로치.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정착. 네 번째 양육하고 축복은 같이 가니까요. 양육 축복. 다섯 번째 사역. 항상 생각이 5개 손가락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홈처치의 5개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왼손가락에서 5가지 손가락을 어떻게 참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표정 전도에 뭘 할 것인가? 전도 어프로치 활동. 두 번째 전도 활동. 세 번째 정착 활동. 네 번째 양육 앤드 축복 활동. 다섯 번째 사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닮은 사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교육 컨텐츠입니다. 전도는 교육 컨텐츠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도하는 것이 원리 강의만 하면 식구화된다. 이런 등식을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 컨텐츠 싸움인데 전보 어프로치 교육 컨텐츠, 전도 교육 컨텐츠, 정착 교육 컨텐츠, 양육과 사역, 축복 교육 컨텐츠, 사역 교육 컨텐츠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컨텐츠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15년 동안 창원대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참 목회자가 계속 바뀌는 가운데 그래도 이 교육 컨텐츠는 계속 뭐랍니까 성장해 오고 업그레이드 해 왔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컨텐츠도 사용하십시오.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창원대 교회의 교육 컨텐츠를 이 시대에 항복우 협회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전국 목회자 총회 때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항복우 협회장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박영대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항복우 협회장이 한 책임을 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컨텐츠 싸움이니까 결국은 이 교육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교육 컨텐츠를 제공했지만 식구들이 그 교육 컨텐츠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마 소수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도 어프로치 교육 컨텐츠, 전도 교육 컨텐츠, 정착 교육 컨텐츠, 양육과 축복 교육 컨텐츠, 사역 교육 컨텐츠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창원대교에서 가져가십시오.
이해를 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장이 협회장님 인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을 듣든지 목회자가 혼자 오기 좀 쑥스러우면 교정전도단 팀 창원대교에서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교정전도팀이요. 노방전도하고 결국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성장 안 한다니까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1대1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첨보가정교회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쟤한테 물어봅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참 부모님의 말씀한 종착점하고 그러면 축복하는 종착점이 뭐냐? 첨보 등재 가정이 돼서 첨보 가정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있느냐? 구보다미오 첨보 가정 교회자. 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정확하게. 그걸 하려고 16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목회자가 5손가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특히 일본 선교사들이 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일본 선교사는요. 조직적으로 가면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와 그리고 단계별 전도 어프로치, 전도, 정착, 양육, 축복, 사역이란 라인 전도를 중심으로 삼고 전도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길러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5손가락이 잘 움직이도록 목사님들은 교육 컨텐츠를 정확하게 정하고 아니면 같이 와서 배우든지 두 번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 컨텐츠를 받아갔으면 그걸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교육을 해주고 조직적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 선교사는요. 조직적으로 가는 것이 아주 잘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안 됩니다. 1년, 2년, 3년. 창원대교회는 목회자가 몇 번 바뀌더라도 사역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순애 부장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고 이세가 탄생하고 구보다미오란 첨보가정교회장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다면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건강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